언제라도 대한민국은 체제가 뒤집어질 수 있다. 아하. 그 체제가 위태로울 때 네. 그 체제를 지키려고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양성을 해야 돼요. 네. 포갑적인 민주당,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그 좌파 포갑 정치, 네. 그 다음에 여론 정치에 누군가는 저항을 해야 된다. 누군가는 저항해서 우파의 저항 세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지금 정치인들 누가 나왔습니까? 한 명도 나와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전면전 선언하고 매주 집회하고 매일 기자회견하고 문재인 좌파들이 하는 정책마다 가서 반대 의견 내고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네. 이제는 저희들이 뭘 잘했다 이거보다는 이제는 우파의 국민들, 보수 우파의 국민들도 정말 깨달아야 된다. 아하. 나라가 정말 위기의 상황에 갔을 때 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게 독립군이나 의병이나 학도병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하. 최후의 보루로 할 수 있는 그 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 세력들을 정치 집단화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 네. 체제가 흔들리고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흔들려가지고 뭐 동투를 통해서 막 100만 명이 촛불 들고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4월달에 그런 상황이 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오는데 아하. 그때는 그 국민의 동의라는 게 뭡니까? 그 소위 노동운동의 좌파들이 잘못 가는 방향이 있지만 우파의 이 외국 그 운동은 네.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롭다는 게 뭡니까? 일단 자기 사심이 없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네. 깨끗해야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떠한 법적 하자 부분에 대해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애국심, 국가에 대한 정체성, 네. 이것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좌와 우가 반이 있는 거예요. 중도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네.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문재인, 김대중, DJ 때부터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발호를 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네. 네.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요.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좌파 정권이 와서 체제의 문제 혹은 자유시장 경제의 문제, 자유통일, 정체성을 건드리지 않고 정책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뭐 조금 쓴다든지 이거는 정권이 바뀌면서 생각이 좌우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렇죠. 네. 조금 다르지만 이건 이번에 문재인 정부 나라 자체를 바꿔버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데서는 저항 세력이 있어야 된다. 똑같은 경우가 내년 봄에 한번 보십시오. 네. 윤석열 정부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윤석열 정부에 똑같이 촛불들 100만 명 모이고 200만 명 모여가지고 하면은 나서는 국회의원들 나선 정치 한 명도 없어진다. 다 도망갑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나 바깥에서 지금 애국 활동을 하는 분들은 제가 애국 활동을 밖에 나서 한 6년을 해보니까요. 굉장히 능력 있는 젊은 변호사들도 있고 있어요. 네. 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권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좌파들, 소위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다른 좌파들을 국회의원들하고 싸우더라도 네. 논리에서도 이기고 행동에서도 이기고 네. 애국심에서도 이기고 국가를 보는 국민을 보는 시각이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도 이기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자생적인 우파 정당이고 우파 정치인이잖아요. 예. 이제 국민들 그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과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2017년 아닙니까? 2016년, 17년. 그렇죠. 불과 6년 됐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거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뭔가? 그 교훈은 바로 이제는 정말 정의롭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 있는 또 싸울 수 있는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정당 그런 정치인들을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 예. 그래야지 비교가 됩니다. 지금 그 6년 과정 지금 그 문재인 5년 탄핵 정국까지 해서 6년 과정에서 네.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뭘 했습니까? 아하. 체제가 무너지는데 나서서 그렇죠. 네. 투쟁하지 못했잖아요. 네. 카페트 깔고 어디 청명상 시상식 하는 것도 아니고 카페트 깔고 쫙 손 흔들어 갖고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탄핵 정국을 통해서 느껴야 된다. 네. 특히 정치인들이 반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께서 언제라도 대한민국은
체제가 뒤집어질 수 있다. 아하. 그 체제가 위태로울 때 네. 그 체제를 지키려고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양성을 해야 돼요. 네. 쟤들은요, 좌파들은 대학교, 지금 고등학교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념 교육을 시킨다고요. 예. 이념 교육을 시키고, 뭐 어떤 특정 종교는 동지들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오른쪽은 안 된다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예. 있는 것은 그렇게 이게 벽을 치고 성을 치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 네. 정치인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네.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면은 반드시 성공한 정치인이 되고 국민들이 존경받는 정치인이 된다. 예. 이게 아니고 이합지산하고 내가 무슨 당대표가 돼야 되겠는데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는데 내 거 먼저 챙겨야 되는데 내려놓으려니까 아이고 뭐 그렇죠. 용기가 없고 네. 해봤어야죠. 좌파들하고 싸워봤어야죠. 무슨 그렇죠. 용기가 있지. 그런 네. 용기가 없고 제가 국회의원들 거의 다 만났는데 제가 이래서 좀 나와야지 되지 않냐. 나라가 이래 망하고 문재인 좌파들이 저렇게 행포를 하는데 네. 법도 다 바꿔보려 하는데 국회 앉아서 너 뭐 해가지고 너끼리 우리가 술 먹으면 뭐 하냐. 좀 나와라 했더니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다들 형님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유 형님 제가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요. 내려놓을 게 많으니까 내려놓을 게 많은데 뭐하러 정치합니까? 뭐하러 정치합니까? 아니, 내려놓을 게 많으면 편하게 살지 뭐하러 정치해요. 당연하죠. 정치라는 것은 제가 약자들의 편에 서야 되잖아요. 약자들의 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예. 그런 정치를 누가 만들어주느냐. 저는 우선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되고 정당이 반성해야 되는데 예. 우리 공화당이 이제 한 발을 뒤진 거예요. 한 발을. 예. 우리 공화당이 정부 지원금 한 번 안 받고 당비를 가지고 네. 당의 후원금을 가지고만 쓰잖아요. 이제 자생했어요. 자생. 이게 자립 단계에 온 거라고. 이게 6년이 이제 차에 들어갔으니까 네. 6년 차에 자립 단계에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숫자가 이제 당원이 50만에 책임 돈 내는 당원이 5만 명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뭔가? 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감옥 가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과정인데 왜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가 버텨왔는가?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 탄핵이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탄핵이다. 네. 그리고 자유국민에 대한 탄핵이라는 인식이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우파도, 소위 우파도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이 우파도 이제 이념화가 좀 돼야 되겠다. 이념화가. 그리고 대한민국 이미 반반 정도의 사회주의자들이 뿌리밖에, 뭐 네. 밑에는 뭐 숫자로 따면 30%지만은 전반적으로 활동하는 인구로 봐서는 반반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언제라도 정권이 뒤집어지고 제2의 문재인과 같은 좌파 독재, 네. 대한민국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겠다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문재인보다도 더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됐을 때 네. 그러면 전부 다 용기 없고 내려놓을 거 많고 눈치 보고 자기 아들 딸이나 생각하고 네. 가족들 생각하는 정치인만 있으면은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은요 네. 자유라는 글자 하나 가지고 총 들고 나가서 싸워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은 사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상 전쟁을. 그러면 네. 그것이 우리가 5년간 또 6년 차 투쟁을 하고 있는 하나의 작은 목표이기도 하다 이래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